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서 엘리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조나단 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조나단 임의 증조 할아버지는 최초로 미국에 건너간 한국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1905년 하와이에서 파인애플 농사를 짓다가 오클랜드로 이주하여 최초의 한국계 교회를 열기도 했죠. 할아버지는 오클랜드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외 증조부 역시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이자 의사였으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전쟁에 참여하시는 바람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시카고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조나단의 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소재한 크리스탈 교회의 목사였는데요. 아버지가 잠시 일 때문에 서울에 갔을 때 소개팅을 통해 서울 출신 어머니를 만났다가 한눈에 사랑에 빠졌죠. 서로에게 만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기에 결혼까지 이르렀고 조나단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카고 불스의 광팬이었는데요. 덕분에 조나단은 강한 신념과 더불어 농구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자랄 수 있었죠. 시카고가 승리하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조나단은 마이클 조던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늘 조나단을 믿어주고 지지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조나단이 14세가 되던 해 아버지께서 심장 동맥 파열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 조나단은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몇 차례 방문했지만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고 놀림까지 당했기 때문이죠. 자신도 한국인이고 증조부, 외증조부, 아버지 모두 한인 사회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들인데 한국인들이 홀대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나단이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건 불과 14살 때였습니다. 유소년 클럽에서 시작해 한 단계씩 밟아가던 그는 곧 고등학교 지도자까지 올라섰는데요. 그렇게 약 10년간 남녀 가리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농구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밥 테이트라는 NBA 슈팅 코치가 자신의 슈팅 프로그램을 팔기 위해 조나단이 근무 중이던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코치는 밥의 프로그램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여름 캠프에서 슈팅을 주제로 가르칠 때 참고 자료로 유용할 것 같아 쓰레기통으로 가서 프로그램 하나를 집어들었죠. 당시 조나단이 맡은 학생들은 슈팅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고 수업 1회당 200달러까지 지불하겠다는 학생까지 있었죠. 그래서 조나단은 자신 말고 다른 코치의 목소리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때문에 밥을 그들에게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NBA 코치 한 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한 후 학생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당시 밥은 수업 1회당 35달러만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밥이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훈련이 끝난 후에는 긴 수다를 떨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밥이 조나단에게 문자를 했는데 당시 레이커스 감독이었던 루크 월튼한테 면접 보러 간다며 같이 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조나단 역시 재미있을 것 같아 흔쾌히 수락했죠. 쓰레기통에서 찾은 인연이 조나단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 순간이었죠. 당시 밥은 레이커스가 아닌 클리퍼스의 슈팅 코치로 채용되었는데 면접 중 GM에게 입사 조건으로 자신의 친구 조나단도 함께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없이는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로써 조나단은 클리퍼스에서 블레이크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 등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발을 내디딘 NBA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클리퍼스의 감독은 비니 델레그로였는데 그가 조나단에게 처음 시킨 것은 바닥에 묻은 땀을 닦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이었지만 조나단은 마다하지 않고 수행했죠. 그렇게 한참을 일했을 때 코치 한 명이 오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청년이군. 비디오룸 인턴십은 어떤가? 그의 제안 후 조나단은 본격적으로 NBA 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턴십이기에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집에서의 출퇴근 거리도 상당히 멀었지만 경력을 쌓겠다는 의지 하나로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당시 포틀랜드에는 비디오 코디네이터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조나단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수요일 집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난데없이 미러키 국번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걸려온 건 줄 알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에 받아본 것이 포틀랜드 감독 테리 스토치의 전화였던 것이죠. 스토치 감독은 조나단에게 이력서를 보내라고 했는데 조나단은 이력서 이상의 것을 보내고 싶어 이것저것 담은 후에 뽑아주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다, 엉덩이가 닳도록 일하겠다는 포부까지 남기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죠. 이렇게 조나단 임은 비디오 코디네이터이자 선수 발전 코치로서 포틀랜드의 벤치에 당당히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의 임무는 영상 분석이며 그의 자리는 벤치 둘째 줄이었습니다. 포틀랜드 작전 타임 중 선수들에게 아이패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코치가 있다면 그가 바로 조나단 임이죠. 게다가 NBA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임 코치가 경기 전후 스카우팅 비디오를 준비하며 트레이 블레이저스의 모든 경기 영상을 편집한다고 그의 업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치 생활의 초반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죠. 당시 GM은 조나단이 소프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어른이 얘기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이 예절이어서 잠자코 듣고만 있었는데 이로 인해 편견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낸 조나단은 현재 명코치 중 명코치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1월 4일 포틀랜드 CJ 맥컬럼은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성공 비결에 대해 3가지를 꼽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의 내조, 형의 지원, 그리고 임 코치와의 훈련이었습니다. 맥컬럼에 따르면 임 코치는 시즌 전 경기를 모두 분석한 뒤 목표를 정했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 따라 열심히 훈련한 것이 결과로 나온 것이죠. 실제 맥컬럼은 2016년 NBA 올해의 기량발전상을 받을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슈팅가드이며 맥컬럼 이후 데뷔한 선수들 중에서는 그만한 선수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죠. 조나단에 대한 신뢰는 팀 내 최고의 선수인 맥컬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포틀랜드와 덴버 간의 2차전 경기가 있던 날 포틀랜드 구단의 모든 코칭 스태프가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와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조나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경기를 앞두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죠. 당일 코칭 스태프는 그의 쾌유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임 코치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나비 넥타이를 단체로 매치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경기 중반 인터뷰에서 시즌이 달려있는 중요한 경기임에도 스토치 감독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죠. 조나단 임 코치를 위해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의 쾌유를 빕니다. 그래서 임 코치의 상징인 나비 넥타이를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가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진 적이 없었어요. 나비 넥타이 수요일의 승리가 이어진 것이죠. 임 코치 덕에 나비 넥타이를 하고 승리했습니다. 조나단은 포틀랜드 선수단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스토치 감독은 임 코치 덕에 불고기와 바베큐 맛 과자까지 알게 되었다고 언급한 적도 있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미국 내 만연한 아시아 인종차별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그 내 유명 코치가 된 그는 방송 인터뷰에도 간간히 참여하는데요. 3쿼터 시작 전 전반 총평을 남기는 인터뷰에서 조나단은 평을 끝내기 전에 잠시 할 말이 있다며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기회에 말하지 않으면 태만한 거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이유 없는 혐오 감정으로 범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혐오와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시아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종에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죠. 우리 모두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이것들만 잘 지켜낸다면 우리 모두 어느 때보다 강해질 테니까요. 그의 말을 들은 팀 내 포인트 가드 데미안 릴라드는 아시아인 혐오를 근절하자라는 문구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훈련에 참여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나단의 남은 목표는 바로 NBA 구단의 감독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그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신뢰와 경력을 쌓아간다면 세계 최상위 농구리그인 NBA에서 한국계 감독을 볼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겠죠. 끝으로 조나단 임의 포부를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전 큰 꿈을 세우는 편이죠.
NBA에서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이들은 어려울 것이라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전 그동안 수많은 장벽을 극복해왔습니다. 자신감은 오직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져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으며 저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BA에서 감독을 꿈꾸는 한국계 코치 조나단 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